안녕하세요. 위젤라 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한국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 소개할게요. 저는 더덕입니다. 기피디입니다. 네, 젤리입니다. 네. 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개명하신 수연님. 그러니까 그 이름이 착착 붙어야 되는데 네. 이제 자꾸 말씀해 주시면 익숙해질 것 같아요. 수연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네, 오늘 어디로 간다고 하셨죠? 네, 오늘은 충남 공주로 가보려고 해요. 와, 기대된다. 네. 여기 가봤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하시면 다시 가야겠다 이러겠죠, 저희가? 분명히 그럴 거예요. 보통 이렇게 공주시만을 잘은 안 가거든요. 부여랑 같이 간다거나. 네, 보통 이렇게 가는데 그냥 오늘은 공주시만 하고 싶었어요. 오. 그러니까 차라리 부여도 따로 공주도 따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 좋아요. 네. 그래야 그곳에 충분한 거를 다 즐기고 네네네. 맛있는 것도 다 먹고 그러고 올 수 있죠. 맞아요. 저도 공주에서 막 먹고 싶은 것들이 생각나서 갑자기 공주를 하겠다고 말씀을 좋아요. 드렸던 거여가지고. 먹방 기행이구나. 네. 그러니까 먹는 게 우선이고 그 나머지는 거의 네, 따라 붙는 거예요. 곁다리입니다. 그럼요. 네. 네, 그 공주시는요. 서울에서 1시간 30분이면 가거든요. 사실 자차로 운행을 하셔서 가는 게 사실 가장 간단하시지만 또 경부고속터미널에서 시외버스, 고속버스 타시면 또 정말 막히지 않고 금방 가요. 아무리 막혀도 2시간을 넘긴 적은 없었어요. 네. 제가 항상 친구를 만날 때 친구가 공주에서 올라오는 친구가 있는데 네. 막힐 것 같아 조금 여유롭게 와 하더라도 제 시간에 거의 도착을 하더라고요. 논산 위이구나. 네. 그래서 계룡시 위이기도 하고요. 네. 상당히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전 전주를 지나가면서 봤는데 저게 논산 위인지 밑인지 옆인지. 세종시 옆입니다. 아, 그러네. 맞습니다. 진짜 가깝다. 네. 세종이랑 붙어 있어요. 네. 그럼 그냥 이왕이면 공주로 가지. 왜 그랬을까요? 왜 세종으로 갔을까요? 아, 기존에 뭐가 있으니까 거기다 원래 도시를 짓기 공주시 쉽지 땅도 않죠. 세종시로 편입된 곳도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공주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변혁 중입니다. 오. 네. 그래서 많이 개발도 되고 있고. 네. 또 그 대전이랑도 접해 있어요. 네.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네. 뭔가 교통의 요지 중 하나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어디에도 가기 편하고, 그래서. 네. 근데 진짜 이게 의외다. 왜냐하면 공주를 그 근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대전, 세종 바로 근처에 이렇게 인접해 있다니까, 그랬어? 공주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100km 되나 봐요. 1시간 반인 거 보니까 거리상. 100km 조금 100km 넘겠죠? 좀 넘나? 안 될, 그렇게까지 멀까? 이런 생각이 대전이 드는 100km가 조금 넘거든요. 네, 그쵸.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사실 이제 아산하고 청란 바로 밑에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또 가깝거든요. 그러네요. 네, 심리적 거리가 확 가까워지는 것도 있고, 이제 또 대전 옆이라고 하면 조금 먼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생각보다 갈 때는 굉장히 가깝게 갈 수 있고요. 와. 또 이제 그 해안가랑 가는 것도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고, 내륙으로 가는 거랑도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아서, 또 다른 데 관광하러 가실 때 중간에 들리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주위에 다른 이제 시나 군을 보면은 그 충청도도 특히 저는 남도가 갈 데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 이렇게 서산, 태안 이쪽은 또 바닷가잖아요. 네. 저는 진짜 서산 어리굴젓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서산 가서 먹어야 되나 봐. 네, 저희는 항상 그 가족 여행을 이쪽까지 가려는 생각은 없었는데 평택까지 그냥 차 타고 드라이브를 갔다가 그래 다리 하나만 넘으면 서산 쪽 가는데 가서 어리굴젓을 사오자.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진짜 먹는 거에 진심인 가족이야. 네. 네. 그래서 이제 시장 가서 어리굴젓 사오기도 하고 또 아산이나 천안 같은 경우에도 이 아산 보시면
또 그 현충사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현충사도 있고 뭐 아산도 되게 볼거리들이 많아요. 아산 천안 쪽이 온양민속박물관도 이쪽에 있고 그 이렇게 뭔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둘러볼 거리들도 간간히 있고 아산하고 천안이 교통이 굉장히 좋아서 지하철도 빨리 가고 맞아요. 네, KTX 같은 것도 가기 때문에 또 접근성이 되게 좋아져가지고 또 가볼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논산은 군인의 도시. 네. 계룡시도 군인의 제 동생이 계룡에 있었거든요. 네. 완전 여기는 그냥 군인의 도시잖아요. 아, 그래요? 논산 딸기 아닌가요? 아, 맞아요. 오빠들인가요? 논산 딸기 맞습니다. 여기는 육군본부, 공군본부, 그 해군본부 다 본부가 여기 있어가지고 계룡 자체가 계룡산 안에 네. 그리고 지금 공주에 동학사가 있어요. 그 유명한 계룡산 동학사가 공주에 네. 공주랑 요 계룡 사이입니다. 그 동학사가 왜 유명한지는 또 그 많은 무속인을 산생시킨 그 동학사. 네. 아, 그래서 계룡산. 네네네네네. 계룡산. 기운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요. 계룡산 그 주변 가면은 가장 빨이 좋으신 아, 그래요? 무속인을 만날 수 있다는. 네. 그냥 산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대전에 결혼식 갔다가 그 근처 카페 계룡산 근처 카페 가가지고. 네네네. 근데 산이 자체가 그냥 영험하던데. 네. 되게 희한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룡시, 대전하고 공주 이렇게 다 아마 네, 계룡산이 접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 옆에 유명한 연기군도 있고요. 연기군 왜 유명하더라? 그 세종시 때문에 그 충남 연기군이었잖아요. 세종시 개발할 때가 딱. 네, 그래서 그렇게 또 이렇게 보다 보면 공주는 이런 곳에 있구나. 주변에 이런 도시들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충남에 또 옛날에는 아마 도청 소재지가 공주에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랬다가 아주 옛날에는 네, 지금은 있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곳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공주는 뭐 선비의 고장이기도 하고요. 네. 제가 아는 전주 이씨의 집성촌이 많아요. 공주에. 전주 안 이씨가 계시고 왜 여기 계신데요? 네, 여기 선비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이씨의 집성촌이 있고요. 한양을 가시려다가 거기에 눌러 앉으셨나요? 선비분들이 많습니다. 마르지 않은 선비님들 많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사실은 이제 뭐 넓은 범위로 보면은 크기는 한데 공주에 한번 가족들이랑 가볍게 놀러 갔다 올까라고 했을 때는 시내 쪽을 가시는 게 조금 편해요. 네, 시내 쪽에 많은 이제 먹을거리들과 역사 유적지가 몰려 있기 때문에 구시내 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구시가지. 네. 그쪽에 다 몰려 있기 때문에 뭐 주말에 꼭 숙박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당일치기로 한 번쯤 갔다 오실 만한 장소이기도 하고요. 딱 좋다. 네, 멀지 않기 때문에. 또, 여기가 또 좋은 게, 송산리 고분군 바로 옆으로 공주의 한옥마을이 있는데, 이거는 숙박 전용으로 공주시에서 유치를 한 한옥마을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국가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한옥마을이 숙박을 할 수가 있어서, 관광 충분히 하고, 맛있는 거 먹고, 딱 한옥마을에서 자면은 그 멀지 않은 거리에서 다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1박 정도 숙박을 하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우와. 네. 생각해보니까 제가 재작년에 저기서 잤네요. 아, 그랬어요? 공산성 앞에 한옥 마을에서 맞아요. 공산성을 돌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했네요. 어떻게 가신 거예요? 혼자 안 가시잖아요. 절대 안 가죠. 지금도 그곳을 아름다울 거야를 창제하신 분. 네. 그 가이드 같은 언니분. 네, 안 언니. 네. 저기를 찍고 땅끝마을 갔다 왔네요. 그러셨고 해남까지 갔다 오셨구나. 그랬네. 저게 첫날이었네요. 저희들이 2박 3일 갔다 왔는데. 지금 보니까 저기였구나. 역시 설명을 듣고 가야지 따라가면 기억이 안 나요. 공산성은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공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 문화적으로 보자면 사실 백제의 두 번째 도읍지이기도 해서 백제 문화가 많이 숨쉬고 있는
고장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그 비슷한 권역 내에 묶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큰 지도를 좀 보여드렸는데 큰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 밑에 이 계룡산 자락에도 이제 갑사 이런 여러 가지 유적지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뭐 당일치기나 간단하게 보고 오실 땐 여기까지 가시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갑사는 워낙에 자연 경관이 좀 뛰어나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한 번쯤 가을쯤에 네, 단풍 구경하러 가실 때 갔다 오시는 건 저는 너무 추천을 드리고 대부분 서울에서 오실 때는 이쪽에 그 마곡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네, 이쪽에 마곡사라는 절이 있어서 이 마곡사를 들리시고 나서 이제 시내 쪽으로 오는 코스가 보통 공주로 오실 때 오시는 코스예요. 네, 이렇게. 시내가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시내가 굉장히 작고요. 구시내와 신시내로 나누어져 있는데 신시내 쪽은 지금 버스터미널이 있고 공주대학교가 있고 한쪽이 지금 신시내고요. 이제 그 공산성이 있고 여기 산성 시장들 쪽이 있고 이쪽이 이제 구시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저게 금강이구나. 네네네. 네, 금강이 이렇게 둘러서 나가는 그 네, 살기 좋은 고장. 네, 맞아요. 이쪽에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공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아무래도 그래도 공주를 소개해드려야 되니까 공주에 어떤 문화유산이 있을까라는 거를 딱 봤을 때 보통은 공산성이나 그 무령왕릉이 있는 송산리 고분군은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 석장리 유적지는 잘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네. 근데 공주하면 사실 저는 또 역사과니까요. 공주하면 제일 먼저 석장리가 나와요. 네. 그 우리나라에서 남한 쪽에서 구석기 유적을 가장 먼저 발견이 된 곳이 바로 공주 석장리. 국사책에 나오죠. 네, 맞아요. 본 것 같아. 네. 들어갔어요. 네. 석장리 고분군 해가지고 네, 맞나요? 석장리 유적 객관식에 나와요. 네네네. 객관식에 나와. 그 이제 구석기 시대 유적이 많이 있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공주가 가장 먼저 발견이 됐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이 구석기 유적지를 찾아다니진 않잖아요. 그렇죠. 많이 멀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아이들한테는 사실 서울 인근에서는 암사동 선사유적지가 신석기 시대나 청동기 시대의 유적지이기 때문에 이 구석기 시대의 유적을 많이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 번쯤 같이 가서 봐주는 거는 여기 박물관도 잘 되어 있고 이렇게 공원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집들을 좀 본 다음에 이제 암사동 쪽에 있는 뭐 청동기 시대의 이제 집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 비교가 좀 가능하거든요. 강화도나 이런 데를 봤을 때 집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그런 거를 조금 보여주기에 참 좋아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제 석장리까지 가신다면은 혹시 이제 초등학교 이제 자제분들이 있으셔서 이걸 또 좀 그러니까 보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사실 이렇게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때 유적지들을 보면 이렇게 강가나 해변가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강변에 암사동이 있는 거고 이 금강변에 이제 이렇게 석장리 유적지가 있는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설명해 주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집을 만들 때는 사실 이제 구석기 시대잖아요. 사실 구석기 시대 때는 집의 형태가 막집이에요. 그렇죠. 막지어서 막집이거든요. 네, 정말 막지어서 막집입니다. 왜냐하면은 구석기 시대 때는 주로 이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왜 이동 생활을 했느냐?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네, 먹고 살 게 없었기 때문에 무리지어 이동 생활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아예 이동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을 성의 있게 지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은 동굴에서 생활을 합니다. 굳이 집을 지을 필요가 없고요. 네, 사실은 동굴 같은 데서 생활을 하지만 이제
동굴이 없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물을 좀 구하기 쉬운 강변에 동굴이 없을 때에는 나뭇가지들을 모아서 막집을 지어요. 그리고 신석기 시대 때도 대부분 나뭇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시대까지는 거의 나무를 이용해서 집을 짓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청동기 시대 때 벼농사를 처음으로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주거의 형태가 움집이 지푸라기를 이용한 움집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신석기 시대인데 구석기 시대인데 대충 집을 지푸라기로 이렇게 해놨다 그러면 이건 고증이 잘못되어 있는 형태인 거고 그렇겠네요. 집도 저렇게 사실 저거는 아무래도 전시관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성의 있게 지었지만 생각보다 더 성의 없게 막 지어서 그냥 배만 정도 가릴 정도. 3세들이 이렇게 막 그냥 대충 얼기설거리는 것처럼 네네. 그런 느낌이겠다. 네, 그런 식으로 지었다. 이런 것들을 친구들한테 좀 설명을 해주시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를 대충 어느 정도부터를 청동기 시대로 봐요? 기원전 BC 4, 5세기 아닌가요? 고조선? 그게 어느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구려가 만들어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나라가 고구려라고 알고 있는데, 네네 부고 네. 그렇죠. 아 부여는 부여까지 치면 네. 부여겠지만, 네네네. 그러면은 그 나라가 생길 때가 청동기, 철기, 청동기에서 철기 넘어가는 시점, 대충 고조선부터요. 고조선부터 청동기. 네. 그럼 고구려는 그 철기가 되는 거네요. 네네. 고조선이 청동기죠, 사실은. 왜냐하면 계급사회의 시작이잖아요. 네. 철기부터 시작이 아니고 청동기부터 계급사회의 시작으로 봅니다. 농경이 시작되니까 네. 뭐 우리가 흔히 배우는 뭐 이게 재산이 축적되고 어쩌고 했던 게 네네네 그때부터.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확히 몇 년도 지금 뭐 저희가 우리나라가 고조선이 시작된 거는 지금 저희 암기 지금부터 4세기 네, 한 전이라고 제가 기억하니까 네. 기원전 15세기 정도 되네요. 13, 14, 15 이 아니죠. 정도네요. 더 더 되나요? 왜냐면 지금 2000년대인데 네. 단기가 4,400 정도 되잖아요. 아. 네. 아, 4,343년 뭐 이렇잖아요. 지금 제가 단기를 외우진 않지만 네네네. 거의 그 정도. 4,300, 4,400 정도라고 기준을 한다면 기원으로 따지면은 한 2,000년 정도, 3,000년 정도 되는데 네네. 제가 신석기 시대의 시작을 아는데 왜 구석기 시대가 정확히 몇 년도인지가 잘 신석기는 어느 정도예요? 신석기가 네. 지금으로부터 10,000년 전이라고 봐요. 기원전 8,000년이라고 봐요. 신석기의 시작이. 근데 갑자기 청동기라고 하니까 갑자기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괜찮아요, 선생님. 우리가 그걸 외우려면 힘들어. 이게 늘 수능 저희 때 1번이었어요. 이게 약간 헷갈리는 1번이라고 할까요? 기원 후라고 하지 않나요? AD로 나오지 않나요? 아니요, 그거는 아닌가? 기원 전도 있죠. 네. 신석기, 구석기가 기원 전이었던 거고 제가 암기한 걸로 봐서는 아니에요. 그 청동기도 기원 전도 아니에요. 있어요. 철기가 그러니까 이미 그 로마 시대 이럴 때 이미 철기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네. 네. 그래서 항상 1번 문제가 그거예요. 그 신석기 시대의 시작을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전이고 기원전 8,000년인데 기원전 10,000년 이런 식으로 잘 속여서 냈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이 2000년대쯤이니까 항상 그거를 헷갈리게 냈었던 선생님이네.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라도 해야 변별력이 생기니까. 네. 그래서 이제 네 청동기는 어쨌든 계급사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청동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청동이라는 거를 사용한 게 농기구로 청동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쵸. 네. 사냥이나 뭐 그런 걸로 거의 사냥도요. 그때도 청동기 시대까지도 석기가 대부분의 네, 트렌드였고 트렌드였고 정말 맞습니다. 네. 대부분 석기를 잘 다듬은 석기들을 사용을 했고요. 청동 자체는 정말 제사용 도구들. 앞서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귀한 곳에만 쓰였군요. 네, 모르고 이제 워낙 그때 당시에는 그 기술이 시작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거울, 방울, 제사용 이런 것들을 만든다거나 혹은 이제 그 전쟁용 무기류들을 사용을 했던 거죠. 비파용 동검이라든지 우리가 그때 배웠던 네 그런 것들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정복전쟁, 제사용 도구만으로도 청동기 시대 때부터 이제 이렇게 계급이 발생을 하고
국가가 시작된다는 움직임으로 보기 때문에 무기의 사용으로 처음 먼저 쓰기. 얼리 어답터들은 역시 밀떡과 종교에서 네. 가장 귀한 것들을 대중은 트렌드로 돌 쓰고 많이 없었을 테니까요. 우리 평민한테까지 오나요, 동이? 네. 저는 더 앞으로 가가지고 그게 되게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이제 벗어나기 시작한 시점으로 치면 한 12,000년 뭐 이렇게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빨리 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얼마 안 걸렸네요.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어쨌든 이런 구석기 시대 때 유적기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가 되게 많이 이루어진 곳이다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가보고 싶네요. 전혀 모르다가. 그러니까 이 배경을 알아야 훨씬 더 뭐가 느낌이 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또 재밌어요. 이렇게 물가에서. 사실 물가에서 집을 짓고 사는 것들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사냥을 할 수가 없어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그만한 기술이 없어요. 물고기를 잡는 기술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거의 이틀에 한 번씩 밥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지금처럼 하루에 한 끼 두 끼 먹은 게 아니라 며칠에 한 번씩 끼니를 겨우 해결하는 수준이거든요. 수렵, 채집, 그 다음에 그 강가에서도 물고기를 잡는 기술이라기보다는 조개 정도를 해서 먹었고요. 네. 그렇겠다. 인지적 능력도 과히 발달하지 않아서 저 물고기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어린아이가 첨벙거리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네. 그리고 동물을 간혹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정말 이제 뒤로 걷다가 그렇죠. 왜냐면 더 빠르고 도구도 없는데 더 크고 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운에 맡기는 스스로 동물이 죽어 있거나 또 동물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다쳐 있거나 했을 때나 먹었던 특별한 음식인 거지 그런 것들이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불을 언제부터 썼어요? 불은 계속 썼어요. 구석기 시대 때도 불은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워 먹었나요? 처음에는 먹었을까? 날로 먹다가 굽지 않았을까요? 구워서 먹는 걸로도 확인이 돼요. 신석기 시대 때도 끊임없이 이제 그런 음식들은 불에다가 조리해 먹었던 걸로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러면서 뇌가 발달했다는 썰이 있잖아요. 화식하면서 영양소가 빨리 흡수되니까 뭐 그런 얘기를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잘 맞춘다. 뭐를 때려서. 그러니까 이게 포즈를 맞춰주시잖아요. 장수가 안 나가. 그래서 지금. 그래서 너무 상징이 귀엽지 않나요? 주먹도끼입니다. 그러네요. 돌도끼? 네, 돌도끼죠. 네, 주먹도끼. 근데 굉장히 저는 이런 거를 영상을 많이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 떼어내서 뗀 섞인 거잖아요. 사실은 이 뗀 섞기를 만드는 영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흑요석이라고 해가지고 검정색 날카로운 돌을 이렇게 뗀 섞기로 날카로운 도구를 만드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너무나 정교하고 기가 막혀요. 또 그 기술이 이제 어느 정도 구석기 시대도 워낙 길잖아요. 구석기 시대가 시작된 것 자체를 기원전 70만 년으로 봐요. 그럼 69만 년을 구석기로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얼마나 오랫동안 이 기술이 발달을 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뗀석기로 동물 가죽을 벗기는 게 25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쭉쭉쭉쭉 찢어가지고 동물 가죽을 확 벗기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재현하는 영상들을 봤는데 이제 아이들하고 그런 영상도 같이 구석기 시대 때 영상 같은 거 같이 보시고 좀 신기한 장면들만 조금 짤막짤막하게 보시면 아이들도 그런 장면 되게 흥미롭게 보거든요. 네. 그런 거 같이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나중에 이렇게 불을 찾아서라는 영화 이런 거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 불을 찾아서라는 영화가 정말 그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불을 찾고 불씨가 너무 귀하니까 이 불씨를 소중하게 막 옮기는 막 그런 것들이 이게 퍼져나가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진짜 얼굴에 다 털로 덮인 거의 바야바 수준의 이제 구석기인들이 이때는 언어가 없었던 시대잖아요.
정말 그 언어 없이 그 보여주는 그 되게 명작 중에 명작이 있거든요. 굉장히 궁금하다. 네, 그 구석기 시대 때 영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 네, 영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짤막한 장면 한번 같이 보여주시고 가면 훨씬 더 친구들이 흥미롭게 이곳을 또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박물관까지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석장리 또 보시고